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자율 LLM 에이전트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라니 오늘은 바로 이 녀석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개념부터 보안 문제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챗봇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도구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좀 짜주고 제일 싼 비행기표까지 예매해줘. 이렇게 복잡한 일을 알아서 착착 해내는 AI. 그런 AI를 만들려면 과연 뭐가 달라야 할까요? 바로 그 핵심적인 차이가 이 표에 있습니다. 기존 LMM이랑 자율 에이전트 뭐가 다르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상태를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기존 LMM은 방금 한 얘기도 까먹잖아요. 매번 새로운 대화니까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과거의 상호작용을 전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LLM이 어떻게 에이전트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 구조는 뭔지, 또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보안과 신뢰성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MM이 에이전트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율 에이전트가 되려면 딱 이 네 가지 핵심 특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율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죠. 둘째, 추론과 계획. 막연한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착착 쪼개는 능력이에요. 셋째, 기억.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사용.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외부 AP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를 써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에이전트의 내부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에이전트의 구조는 우리 몸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뇌, 이게 바로 핵심 LLM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 바로 상태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루프죠. 과거의 정보를 저장해두는 외부 기억 장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손과 발, 즉 도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모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리액트라는 아주 유명한 루프를 따릅니다. 정말 간단해요. 1단계, 생각. 지금 뭘 해야 하지? 하고 계획을 세워요. 2단계, 행동.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를 호출합니다. 3단계, 관찰. 행동의 결과를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찰 결과를 가지고 다시 1단계,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각, 행동, 관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피드백 루프가 에이전트를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인 셈이죠. 자, 방금 에이전트의 두뇌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코티부터 고티까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가장 기본은 chain of thought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의 사슬이에요. 문제를 받으면 1단계 풀고 그다음 2단계 풀고 이렇게 딱 한 가지 길로만 쭉 풀어가는 직선적인 방식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가던 길이 막다른 길이면 어떡하죠? COT는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TOT, Tree of Thoughts입니다. 생각의 나무라는 이름처럼 여러 가능한 해결책들을 나무의 가지처럼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길을 골라서 탐색하는 거죠. 훨씬 똑똑해졌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GOT, Graph of Thoughts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TOT처럼 여러 갈래로 생각을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의 가지들을 다시 합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여러 아이디어를 합치고 발전시키는 것처럼요.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네트워크형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COT에서 GOT로 갈수록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당연히 계산 비용도 확 올라갑니다. 대신에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GOT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요약 같은 작업에는 COT만으로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정말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GOT를 고려해야 할 거고요. 결국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생각의 도구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전트의 두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에이전트의 기억 시스템도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먼저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맥락을 기억하는 건데 보통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그대로 활용하죠. 그리고 훨씬 중요한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을 해요. 여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무슨 대화를 했었지? 같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화 기억,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같은 사실을 저장하는 의미 기억,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더라 하는 노하우를 기억하는 절차 기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같죠? 자, 그럼 기억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에이전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함수 호출, 펑션 콜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과정은 이래요. 개발자가 먼저 에이전트한테 너는 이런 도구 API들을 쓸 수 있어 하고 목록을 쫙 알려줍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대화를 하다가 지금은 날씨 정보가 필요하겠는데? 싶으면 그냥 텍스트로 대답하는 대신에 날씨 API를 호출해줘 라는 특별한 형식의 요청, 제이슨을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LM이 직접 코드를 실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실행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안전한 실행 환경이 그 요청을 받아서 대신 실행해주고 그 결과만 다시 LLM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분리된 구조가 보안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정말 똑똑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보안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강력한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가 과연 어떤 새로운 보안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숙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꼽히는 게 바로 프롬프트 주입,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안 전문가분들이라면 딱 감이 오실 텐데 웹 보안의 SQL 인젝션과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자가 아주 교묘하게 만든 입력값을 보내서 에이전트가 원래 지켜야 할 규칙, 예를 들면 절대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면 안 돼 같은 걸 싹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해 같은 개발자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조종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프롬프트 주입만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대화하다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술술 불어버릴 수도 있고 학습 데이터에 있던 편견 때문에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또 외부 API가 고장나서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는 안정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여러 겹의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외 처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안 원칙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에이전트한테 정말 꼭 필요한 도구, 꼭 필요한 권한만 딱 주는 거예요. 절대로 과도한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우리 엔지니어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빌더에서 거버너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건설자, 빌더였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규칙과 환경을 설계하는 통치자, 거버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자율 LLM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보안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규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성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